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라고 하는데 차별은 없습니다. 요거부터 따고 넘어가자고. 부모가 자식한테 차별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느냐. 큰 놈은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있게 키워야 하고, 둘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키워야 하고, 셋째는 뭐 어떻게 근데 키우는 기법이 틀릴 뿐이지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그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대자연의 법칙 안에 너희들이 조물될 때 차별하게끔 안 조물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분별을 지금 내 잣대로 하니까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 잣대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막내들은 보통 보면은, 실컷 놀아라 그러죠. 막내들은. 뭐 놀아가면 뭐 이렇게 해도 많이 봐줍니다. 큰 놈은 공부 안 하면 그냥 쌍도끼 눈을 떠요. 큰 놈은. 근데 둘째는 지가 좀 영리하거든요. 큰 놈보다 둘째가 영리하게 태어납니다. 영리하게 태어나니까 요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요게다 쏠리는 거죠. 지금 기대 심리가 일로 오는 거죠. 네. 둘째가 왜 영리하게 태어나느냐? 아래 위의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요 위에도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밑에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요래서 영리하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째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 묵직하고 기쁘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건 덜하고 조금 말없이 조금 우직하죠. 첫째는. 이렇게 어진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지가 갖춤에 따라 틀리지는 거고. 조금 무게가 있게 해놓고 둘째를 똑똑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이 사회하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 상, 중, 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사회 통틀어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집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가 집안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서희를 낳아야 됩니다. 서희를. 장남, 차남, 막내. 그래서 이름이 장차남밖에 없어요. 장차망. 요래. 그럼 넷째를 낳았다. 이거는 넷째지요. 그 다음 다섯째는 다섯째입니다. 요거는 이 대자연에서 준 이름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상속을 해도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 상속을 해도 첫째한테는 좀 많이 주고, 그 다음 둘째하고 셋째하고는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는 어떻게 하냐? 넷째 거는 없어. 셋째 거 갖고 갈라무야 돼. 셋째 거 갖고. 전부 다 갈라서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 법칙도 이렇게 4대, 3대, 3. 예? 둘째는 왜 그러면 안 갈라먹고 요 3으로 갖고 다 하냐? 아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들락거림에 뭔가 잘못된 거는 이놈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를 하냐? 공부를 많이 시킨다. 공부를. 지식을 많이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 사회도 똑같아요. 집안하고. 그러면 장남, 차, 망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그 위에 장남이 지금 우리 이게 회장님들, 사장님들 무슨 이게 대통령 위에 급들 있죠. 이게 위에가 이 장남입니다. 그럼 차남은 누구냐? 진보 지식인이에요. 이 사회에 통틀어서 이야기입니다. 진보 지식인이고 이게 둘째예요. 둘째고 그 다음 요 밑에 셋째는 누구냐? 이 백성들이에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지식을 많이 갖추어야 하고 근데 오늘날의 이 사회에 위에 분들은 경제를 많이 가져야 하고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에서 일으키는
저거 막내들 있죠. 저 밑에 애들. 밑에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동자들이죠. 기술자,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제를 누가 관리를 하냐? 장남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이 어른들이 오늘 이 사회, 2차 대전 이후로 오늘 이 사회 폐허가 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게 표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다 풀어야 돼. 우리가 천년 만년 풀지 못했는 이 답을 풀게 하려고 폐허에서부터 되게 했던 겁니다. 누군 더 주고 덜 주고 했던 게 아니고 여기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회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경제는 장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위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육은 이 중간에 차남들이 다 배우고 교육 배우는데 돈 들어가요. 경제가 많이 들어가요. 희생이. 이 사회의 희생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걸 전부 다 나는 지식을 갖춘 거죠. 이 지식을 갖추는데 너희들은 쓰기만 했지 너희들은 사회 창출한 게 없어요. 근데 요 위에 분들은 경제를 전부 다 끌어모았지 사회에 창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40%의 이 백성들이, 그죠? 이 막내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경제를 창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을 위에 가지고 있고 한 몫은 중간에 차남들이 공부하고 갖추는 데 썼고 이제 남은 거 쪼매이 가지고 우리 먹고 살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다 커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몫을 다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가 들어가갖고 일로 들어간 거죠? 차별하는 거. 이게 요걸 크게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절대 차별한 적이 없다. 막내들도 차별한 적이 없어. 우리 백성들 하느님이 차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둘째 이거 차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위에 이게 장남들 차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는 천지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이 처음이에요. 누구든지 교육받아야 될 자는 교육을 받게 해놨고 누구든지 일을 할 자는 팔 걷어붙이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누구든지 경제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가지게끔 전부 다 풀어놓은 적이 창조 이래로 천년 만년이 다 뒤벼봐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게. 민족의 역사라 이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는 다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누가 할 일이 달랐던 것 뿐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키우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장남은 장남대로 할 말이 있고 지금 차남은 차남대로 할 말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할 말이 있어요. 차별로 키웠다라고 하는데 장남은 장남대로 못할 말 진짜로 속에 못할 말을 못할 게 이게 감정이 있단 말이죠. 에? 나는 이렇게 갖고 막 불평을 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맺힌단 말이죠. 그럼 중간은 중간대로의 나는 차별 대우받았던 게 우리 언니밖에 모르고 우리 형밖에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웠는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래 차별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너그 생각이라 짧은 너그 생각. 막내는 맨날 뒤에서 일이나 시키고 막 형들 뒷바라지나 하락하고 소 꼴미기로 가락하고 맨날 이래갖고 그거 팔아갖고 형한테 다 갖다 줘보고 공부한다고 보내보고 아주 막 이 막내는 막내대로 할 말이 지금 이 사회도 똑같아요. 일은 우리가 하는데 잘 사는 건 지금만 잘 산다고 지랄하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사회에 지금 이걸 못 풀면 혼란이 와요.
이 혼란이 오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혼란이 다시 오면. 이걸 지금 바르게 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안에 표준 이 법칙을 여기서 운행을 마지막으로 했던 거예요. 이걸 바르게 보면 공산민주가 풀려요. 대이론이 풀린다 이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 윈윈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한 가족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생한 보람을 찾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집안이 일어나는 데까지는 누가 희생을 해야 됐고, 누구는 뭘 해야 됐고, 그 부모님은 차별한다 하는데 우리가 밥 안 먹고 그러면 너가 처음 이긴 거는 차별, 너하고 우리하고 차별이네. 그죠? 하나 물고 있어도 내가 안 먹고 가슴에 끌고 안고 가갖고 내 자식을 미기는 건 어떤 차별이라 할 거냐 이거지. 이는 절대 우리 가족으로 차별당한 것도 없다. 차별당한 자체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있어도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무엇을 지금은 좀 더 해줘야 되고 여기는 무엇을 지금은 희생을 좀 해야 되고 이 결과가 나중에 바르게 이래 잡아서 이것이 큰 힘이 돌아왔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길을 여는데 우리는 준비 작업을 이때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준비 작업을 한 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70%와 있어. 70%. 70% 왔다는 것은 배울 건 다 배웠고 힘을 가질 건 다 가졌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룰 건 다 이루었다. 이제는 펼칠 일만 남았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너희들 배운 힘과 가진 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의 일을 펼치며 살 거냐. 요것만 남았다는 거지. 이래서 전부 다 이 가정에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즐거워야 되냐? 막내는 즐거워야 돼요. 따지면 막내는 즐거운 것이 내한테는 이 세상에 온 보람입니다.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다면 이제 희생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생 끝에? 낙이죠. 이게 이제 즐거움이 와야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됩니다. 우리 집안을 바르게 이끄는 게 돼. 우리 아이들, 고생한 아이들은 즐거움이 와야 돼요. 공부를 한 애들은 기쁨을 찾아줘야 되고 일을 하고 고생한 애들은 즐거움을 찾아줘야 되고 이럴 때 원도 한도 없어요. 근데 딱 원이 하나 생기가지고 죽는 게 있죠. 나도 우리 형처럼 내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요거죠. 나도 우리 형처럼 기쁘게 못 살고 간 게 원 딱 하나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원 때문에 다음에 윤회해 와요. 이게 집착이 없으면 윤회를 못 해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윤회해 오고 그 다음 우리 이제 둘째 그죠? 둘째 요 중간에 이 사람들은 기쁨을 맛보는 거죠. 왜? 너희들은 쌩 고생 안 했잖아요. 응? 애 먹기는 했어도 그죠?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고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주 힘들어서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눌리고 억지하고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맞이해야 될 것은 기쁨을 맞이해야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아니고 너희들 고생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기쁨이 즐거운 거 한다는 위에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 당신들은 경험 안 했어. 아직 기쁜 게 뭔지 즐거움이 뭔지 아직까지 이 세상에 그게 탄생하지를 않았어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부터 나올 거니까 미리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정리해가.